국민의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질 거면은 좀 아예 져야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네. 김문수 후보가 받은 41.15%의 득표율은 8%대 정도의 이제 차이였다 보니까요. 제대로 지진 않은 것 같아요. 반성할 수 있을 만한 수치도 아닌 것 같고 국민의힘이 여기서 좀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득표율이 그래도 40을 넘어서 제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보수 지지자들이 그래도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고 바랬고 네. 희망 섞인 그런 전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40% 넘는 득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투표율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컸고 또 거기에 반대로 김문수 후보 꼭 돼야 한다는 열망이 컸다.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한 거죠. 네. 자, 그것과 그럼 이제 당이 반성하는 것과 뭐 한간에는 앞에 3자가 40이 안 돼서 지면은 이거 뭐 거의 콜드 게임에 가까운 거니까 통렬하게 반성을 할 거다. 4자 넘으면 그러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숫자 그 1, 2% 가지고 반성을 하냐 안 하냐가 결정되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예. 지금 이 선거가 왜 이렇게 됐느냐.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이상했고 그 이후에 1차 단일화 하다가 결국은 8위를 날리고 그 중요한 선거 결과를 날리면서 예. 저희가 늦게 출발을 한 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준석 후보하고 또 단일화 한다고 그거 뭐 끝까지 선거 전날까지 계속 얘기를 했고. 전략이 하나 없이 단일화로만 점철됐던 지난 한 달간이었어요. 5월 3일 그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중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제 등장을 하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선거 전략상 이건 뭐 지도부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도부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선거를 치렀느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네. 한 표를 지든 100만 표를 지든 1000만 표를 지든 패배한 건 패배한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분들은 분명히 오늘 이 순간에 글쎄 속보가 아직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방향은 네. 지금처럼 가면 안 된다는 것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저희 당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이제 그 입장 같은 것들이 추가로 나오겠지요. 뭐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자리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 그 홍준표 전 시장이 계속 하와이에서 SNS 올리고 계신데 네. 뭐 조만간 귀국은 하실 것 같은데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김문수를 통한 마지막 몸부림이 무산된 것은 내 탓도 아니고 이준석 탓도 아니다. 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네. 자꾸 뭐 이런 메시지 내시는 건 뭘까요? 뭐 지고 나서 더 적극적이신데. 돌아오시려고 군부를 떼시는 거는 같고요. 예. 뭐 그렇게 먼 하와이에서 계속해서 이 정치상을 지켜보면서 훈수를 둘 것 같으면 빨리 오시지. 왜 그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적당한 때를 보겠죠. 네. 현재 이제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와 넘어야 될 산은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첫 번째 책임지는 정치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 본인들이 그 안에서 선거에 패배하거나 또 본인들이 어떤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책임지지 않고 선거에 임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책임지는 정치 하나. 그다음에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되는데 여전히 김문수 후보와 친윤 그룹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완전히 절연하지 못했다고 국민들이 인식되고 있어요. 그거를 과연 절연할 수 있을까?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들은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정상화를 위한,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려면 부정선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겉으로는 부정선거를 뛰어넘었다고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속에는 2년 속에는 정광훈이 있고 황교안 후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번 선거 이후에 어떻게 떨쳐낼 수 있느냐가 결국에는 국민의힘 내부의 전반적인 개혁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게 끝나고 나야 이제 국민의힘 자체가 새로운, 뭐 조금 아쉽긴 하겠으나 야당으로서 좀 단단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홍 전 시장이 또 얘기를 한 게 지방선거 앞두고 이 국민의힘은 소멸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이제 예. 위원정당 심판을 민주당에서 걸 거다. 아, 예전에 통합진보당 때처럼 예, 위원정당 그래서 이제 해산 심판을. 당이 해산이 되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직을 잃는 뭐 그런 것까지 예정을 하는데 네. 홍준표 시장은 독특하게 그 이유를 그 계엄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내란 특검이라는 거 민주당에서 곧 통과시키겠죠. 거기에 따른 것보다는 이번에
5월 10일에 있었던 후보 교체 시도 요것을 이유로 들어요. 예. 예, 홍 시장님은. 아. 물론 그것도 큰 거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계엄 때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실에서 있었는데 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않고. 뭐 용산과 소통을 했다. 네. 이걸 이제 수사로 밝혀질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네. 사실 저희 당의 그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좀 그렇지만 5월 10일 자정부터 있었던 비대위 회의에서의 김문수 후보의 자격 박탈, 새벽 2시 반에 새 후보 공고, 3시부터 4시 사이에 접수, 받았죠. 예. 이거는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홍준표 시장께서 정확히 보셨고, 이게 네. 이제 위헌정당 심판의 그 요건이 되느냐. 헌법 8조에 보면 정당은 조직 활동, 이런 것들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아마 그거를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음. 문제의식은 저하고 좀 비슷해서, 홍 시장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당을 수습하려고 해도요, 리더가 있어야 수습이 되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사실 상태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고, 김문수 후보는 사실 이제 뭐 패배 이후에는 더 이상 당 일에 관여할 것은 아니니까 네. 이 상태로 수습을 하려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키를 쥐고 좀 몇 달은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가 비대위원장만 권영세 비대위원장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 바뀐 것이어서 예. 해석의 여지가 좀 있긴 하지만, 저는 권영세 비대위 출범일인 작년 12월 31일 거기서부터 임기가 기산이 돼서 6개월이거든요. 6월 말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잔여 임기를 채우는 정도면은 이번 달 왜냐하면 말에까지. 비대위 구성원들이 똑같아요. 예. 그리고 김용태 위원장도 비대위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임기가 6개월이라고 보면 6월 말 안에는 뭔가 결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1차에 한해서 전국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1년 할 수 있어요, 최대.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런 그 비대위의 성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겠죠. 네. 작년 총선 비대위 해체 이후에 들어왔던 황우여 비대위처럼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과도기 성격의 비대위냐, 그런 비대위가 들어올 거냐, 네. 아니면 정말로 당의 비상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센 비대위가 들어올 거냐,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국면에서 좀 어떻게 움직이실까요? 아침에 SNS는 올리셨던데 예. 뭐 결론을 내셨더라고요.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법 계엄과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 정치에 대한 퇴장 명령을 내린 거라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기득권 구태 정치를 좀 이제는 청산하자 진짜로 뭐 이런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의지로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당을 바로 세우겠다. 예. 선언적 의미의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권 경쟁에 나설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당권 경쟁을 할 수 있는 장을 당에서 펼쳐줄 거냐, 전당대회 개최를 할 거냐, 예. 끌고 계속 갈 거냐 이 비대위 체제로. 비대위, 그래서 뭐 또 대위 또 대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진 않겠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상황은. 또 비대위 전문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 왜냐하면 이게 40%가 네. 넘어가면서 예. 틀림없이 제 측으로는 졌지만 잘 싸웠다. 젖혀서 프레임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될 텐데. 그런 표심을. DNA가 사라진 지가 국민의힘이 꽤 오래됐어요. 좀 아쉽지만. 네. 그래서 어떤 이 진보 보수 이런 걸 다 떠나서 공당이라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분석을 해서 다시는 또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모습들이 성장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의 그런 반성과 성찰은 조금 아쉽지만 사라진 지 오래돼서 저는 또 비대위로 해서 친윤의 어떤 중심에 국민의힘으로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좀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준석 후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완주를 했고 두 자릿수 득표에는 좀 실패를 했는데 두 분이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을 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한데 8.3% 정도 얻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그래도 그 지난 3차 대선 토론회에서의 그 좀 극한 혐오 발언, 네. 치명상이었을 건데 그나마 거기에 비해서는 선전했다.
음, 8.7이면 정말로 선전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 자체가 네. 얼마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지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서 아직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설마 뭐 이준석 후보 득표율 더하면 이재명 대통령 넘어선다 뭐 이런 걸로 뭐 딴지 걸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단순하게 그 방송 단순합- 나와서도 이제 그런 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단순 합산은 안 될 텐데. 계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이 득표율은 개인적으로 이준석이라는 사람만 보면은 굉장히 큰 성과가 맞습니다. 저도 네. 높게 평가를 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이 계륵 같은 숫자다. 10을 넘었어야 의미가 있었었는데 두 자릿수라는 것도 있고 선거 비용을 반이라도 보전받는다는 반이라도.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네. 개혁신당이라는 신생 정당이 다음 내년 지방선거에도 후보를 낼 수 있는 기반,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숫자가 10비였는데 예. 거기에 아쉽게 좀 못 미친 부분이 아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울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준석 후보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럼 이 개혁신당이라는 정당을 정치권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느냐, 이걸 굉장히 고민을 할 겁니다. 이제 네. 존립의 문제부터 이제 당의 존립의 직면을 문제. 할 거예요. 예. 지방선거에 이제 후보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 전국 선거지 않습니까? 네. 가끔 뭐 기초의원, 광역의원부터 해서 단체장, 광역단체장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당선자는 몇 명이 나오느냐, 어디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해야 되겠다.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1대1 그 이준석 후보의 득표를 단순 더 하려고 하는 분에게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네. 이준석 후보가 그래도 보수로 분류될 수 있는 정치인인데 보수가 갈 수 있는 지평을 끝까지 넓힌 것은 엄청난 공로예요. 아, 민주당과 근접한 보수까지 넓힌 것. 그렇죠. 민주당이 아닌 분들 포섭하는 선까지 이만큼 땡겨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역까지 만약에 국민의힘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그것을 포함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좀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겠죠. 민주당 보시기에는 그래도 이준석 후보가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또 보수가 바뀔 수 있는 어떤 그 하나의 좀 이준석 상징적인 대표 후보는요, 정치? 이번에 예. 갈 길을 잃었어요. 갈 길이 잃었어요? 예, 다시 이정표를 세워서 본인이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바로잡아야 된다. 별 성과가 없었다. 저는 성과 아주 없었다고 봅니다. 예. 8.7이라는 수치에 대해서 예. 만족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다는 것은 네. 그나마 그가 저지른 행위보다는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이지 네. 그가 지금 의미 있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평가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 이제 첫 출사표를 계기로 왜 정치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